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비료 장갑 다 저기죠. 농약방 다 망하겠죠. 저기 나중에 농약 가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 수업들은 망해 가게가 팔아먹을 필요가 없어져요. 사전 복합비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장파전광선의 열 방출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요 우리가 열 손실이 외부 온도가 똑같이 0도라고 쳐요. 내부 기온이. 그러면은 맑은 날 열 손실이 많을까요? 흐린 날 열 손실이 많을까요?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죠. 맑은 날 열 손실이 많아요. 같은 용도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저 천공을 보고 열을 뺏기거든요. 복사 에너지를 뺏겨요. 근데 천공은 영하 40도에 달해요. 거의 굉장히 영하 40도. 우리 비행기 날아가는 곳 있잖아요. 그곳은 영하 40도예요. 근데 이 중간에 이 구름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구름이 우리 밑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밑에 있죠. 그러면은 구름이 뭘 가려주죠? 저 하늘을 가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커튼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흐린 날이 열 손실이 적은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흐린 날은 커튼을 안 쳐줘도 별 문제가 없는데 맑은 날은 반드시 커튼을 쳐줘야 돼요. 특히 환절기 때. 왜냐하면 겨울철에는요 외부 온도가 낮을 때는 다 커튼을 치대요. 근데 10월달 같은 경우에 외부 온도가 15도예요. 15도 같은 경우는 커튼을 치지 않고 그냥 창만 닫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커튼을 쳐놓고 창을 열어놓고 하는 게 낫아요. 차라리. 일단 창은 열어놓고 커튼을 닫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바로 영하 하늘을 그냥 열어버리면은 그냥 커튼을 열어버리면 저 영하 하늘을 영하 40도짜리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장점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빠짐으로써 생장점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지나치게 낮은 현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식물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못 만들어낸다? 열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죠. 열을 뺏기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15도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공기 온도는 15도인데 식물체의 체온은 13도, 12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했던 이거 볼게요. 장파전광선에 의한 열 손실을 볼게요. 이것들요. 지금 창은 어때요? 활짝 열려있죠. 근데 커튼은 닫혀있죠. 왜 활짝 열려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환절기 때 창 온도를 18도에서 창을 닫게 만드는 게 제 일반적 기본값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8도에서 창을 닫고 커튼은 광량 100W에서 닫아버리는데 창을 이만큼 열었다는 얘기는 아직 외부 온도가 내부 온도가 18도로 떨어지지 않았고 외부 온도도 14도, 15도 된다는 얘기. 이만큼 창을 열었잖아요. 이만큼요. 그 얘기는 외부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커튼은 닫았어요. 왜 닫았을까요? 생장점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장점이 보다 강해지게 만들려고. 그리고 생장점의 증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튼을 닫아버리죠. 이렇게요. 이것은 바로 외부의 온도와 상관없이 커튼은 일반적으로 환절기 때는 광량으로 제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해지기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한 100W 미만에서 커튼을 닫는 그런 것들을 해요. 세팅값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자료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또 그거는 아니야. 그건 나중에 다른 시간에 해줄게요. 우리가 식물의 이제 모든 식물에 의한 열 손실의 결과를 볼게요. 바로 열 손실은 열 방출, 그러니까 복쇄열 냉각은 여기서 말하는 열 방출 쏘고 뭐예요? 복쇄열 냉각, 장파전광선이 밖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 발출은 이제 적외선이라고 했죠. 적외선이 나가는 것들, 장파전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 얘기할 때 어떠한 결과를 생길 것인가? 아까 말했던 생장점이 약해지는 결과는 이제 식물체에 보이는 결과고요. 그러면 열 방출에 의해 작물의 냉각은 세 가지 식물 균형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세 가지 균형이 뭐예요?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식물의 에너지 균형, 그 다음에 수분 균형, 동화산물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기서 에너지 균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복사열 냉각이라든가 에너지 균형은 물리적 법칙이죠. 광합성, 동화산물의 균형은 뭐예요? 바로 생리적 균형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 균형이 바로 생리적 영역에 미치고 서로 상호가 연관되는데요. 보면은 열 방출의 증가는 특히 생장점에서 식물의 입온도가 감소를 의미한다. 식물의 의미가 온도가 감소했다는 건 뭐예요?
증산 감소로 이어지죠. 온도가 낮았다는 얘기는 우리 식물의 증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식물의 증산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물에 공급을 해줘야 그만큼 증산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식물체의 체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증산을 할 여력이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와 같아진다. 그 얘기는 식물체의 증산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일치되게 이거들이요. 그러면은 식물의 온도가 낮아서 증산을 감소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증산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수분 균형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증발량이 줄어드는 건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식물의 증산량이 줄었으면은 뭐가 줄어야 돼요? 균형에 맞으려면? 증산량이 거의 대부분이랬잖아요. 증산이 줄었어요. 수분 균형을 맞추려면 뭐가 줄어줘야 돼요? 물을 흡수하는 양이 줄어야 되죠. 근데 식물의 증산은 줄었는데 물의 흡수량이 그만큼 안 줄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압력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증산량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물은 이만큼 들어와요. 그럼 얘가 막 밀어 집어넣게 되면은 압력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식물체 내부에서. 그러니까 압력이 걸리면 어디로 갈까요, 이게? 우리가 튜브를, 그러니까 호스를 딱 그 수도꼭지에 꼽아놓고 이거 끄트머리를 꽉 잠근 다음에 아니면 작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물을 세게 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막 팽팽하게 압이 걸리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꼭지가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오실을 할 때 보면 어디가 터져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뚫리고 찢어지겠죠. 바로 이 증상이 바로 근압이 너무 강해졌다. 뭐예요? 물은 많이 들어오던데 나갈 데가 없으니 압력이 세졌죠. 그러면 이 압이 어디로 가요? 늙은 세포가 저 같은 성인 세포가 제가 이제 성인 세포예요. 그 다음에 한 두 돌짜리가 한 돌짜리가 있어요. 누가 이 피부나 뼈가 누가 더 튼튼해요? 제가 훨씬 튼튼하죠. 그러면은 얘하고 같은 압력을 받아요. 누가 더 짜부러들어요? 아기가 짜부러져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세포가 바로 짜부러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 세포가 이제 짜부러들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칼슘이 이동이 부족하다. 이거 뭐냐면은 근압이 이제 생장점이 너무 약해졌다는 얘기는 온도가 증산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물이 못 가니까 뭐가 못 따라가요? 칼슘이라든가 분소 같은 양분이 못 가요. 저 같은 세포는 좀 굶는다고 해서 뭐 키가 작아지거나 뭐 쪼그라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뼈가 약해지겠지만. 근데 어린 애들은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키가 못 크고 생장이 불량하게 되죠. 바로 이 어린 세포들이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세포들이 약해져요. 세포들이 약해짐으로써 세포벽도 얇아지고 약해짐으로써 외부 충격에 굉장히 쉽게 조직이 썩거나 붕괴되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생존력이. 그러면은 일단은 수분 균형이 깨지면은 근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슘 이동에 저항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 방출에 의해서 어린잎 열매 꽃이 온도가 낮으면은 아쿠아포린이라고 해서 아쿠아포린은 이런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통과되는 이런 단백질로 된 구멍들이에요. 근데 단백질은 뭐예요? 아시다시피 말랑말랑하죠.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경화되겠죠. 경화되면 이게 작동을 잘 할까요? 못하겠죠. 못한다는 얘기는 이 수분 이동을 못한다는 얘기죠. 수분 이동을 못한다는 얘기는 식물의 세포는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 했어요? 과일은 95에서 97%, 잎과 줄기는 70에서 80%가 물이에요. 그럼 뭘로 커요? 식물은? 물로 크죠. 물이 이게 제대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못 들어가면 세포가 팽창 못하게 됐죠. 팽창 못한 성장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세포의 신장이 감소된다. 그 다음에 동화산물의 균형에서는 더 차가운 잎에서 더 차가운 과일 또는 과일 이동이 작아지는 게 뭔 소리냐면요. 잎이 빨리 차가워지면은 잎에서 과일과 생장점으로 이동을 잘 못한다고 해요. 양분이 이동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온도가 있어야 돼요.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은 특히 생장점이 더 빨리 떨어지면은 그것으로 양분이 이동이 못한다. 그래서 꽃눈 어린잎 이동이 못되니까 양분 이동이 꽃눈이나 어린잎 과일로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 작아지고 꽃눈이 약해지고 생장점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환절기 때 우리가 복사 냉각이 발생하면 생장점이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동화산물이 새로운 세포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신장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새로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어린 세포는 동화산물 칼슘 부족으로 약해질 수 있으며 작물이 상당히 차가워지면 전류의 힘이 높아지고 전류의 높아지는 건 뭐예요? 생장점은
공기 온도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기 온도는 18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장점 온도는 13도, 14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4, 5도의 온도차가 발생을 하죠. 그럼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온실에서 있으면 안 되는 두 가지 결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결로를 없애야 된다고 했죠. 결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죠. 결로가 있어도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했죠. 식물의 체온이 낮다는 얘기는 결로가 더 잘 생기고 더 오랫동안 생긴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열 방출은 식물 세 가지 균형에 모든 영향을 미치며 식물 건강 및 생산 및 품질에 부정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복사 냉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대야를 제외하고는 고시기를 제외하고는 열 손실, 그러니까 복사열 손실들은 보통 우리가 식물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지금 많은 전략들이 커튼을 더 늦게 열고 일찍 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복사열 손실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커튼들이 광투화율이 좋고 반사율이 높은 스크린들이 계속 더 개발되고 있는 목적은 바로 커튼을 더 오랫동안 열지 않고 온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열 냉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복사열은 단순히 열이 식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균형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류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대류 에너지는 우리가 공기 이동으로 에너지를 전달되는 걸 우리가 대류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류 에너지는 뭐냐? 여기 창가에 보면 여명인에 보면 저 햇빛 들어오고 있죠? 저기가 아마 따뜻할 거예요. 그럼 열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열이 녹겠죠. 그 열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기를 데피고 그 공기가 여기 차가운 에어컨 공기처럼 오겠죠. 차가운 공기는 다시 절로 가서 대표적으로 이걸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서 여명인 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교환되는데 그것은 바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상승기로 발생하죠. 그럼 여기가 비죠. 이 빈 공기를 이 차가운 공기 아래를 채워요. 이걸 우리가 부르고 대류열이라고 해요. 대류 현상이라고 해요. 대류 현상. 그러니까 공기가 열을 전달하는 거죠. 이거는 복사열과 상관이 없어요. 공기가 옮겨가는 열이죠. 얘들은. 그러면은 대류 에너지는 공기 이동으로 전달돼요. 공기 이동이라고 하죠. 바람에 의해서 공기 이동으로 전달되고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꽃, 과일의 경우 대류는 좋은 복사 조건 내각이 가장 중요한 수도이다. 뭐냐면은 잎은 이거 조 아니에요. 좋은 오타. 좋은. 그러니까 봐요. 잎은 증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잎은 뭐예요? 식물체가 증산을 함으로써 열을 소실시키잖아요. 근데 과일은 증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과일을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차가운 공기와 식물체에 닿아서 열을 뺏어가야지만 과일의 온도가 떨어지겠죠. 아니면은 과일의 온도가 못 올라가게 어떻게 해요? 차가운 걸 이파리로 가려줘서 과일의 온도가 안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일은 한낮에 일반적으로 잎의 온도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무조건 높아요. 내가 아무리 가려도 높아요. 이거는. 왜냐? 복사열이 어떻게든 들어오니까 그 안으로. 근데 이 복사열이 들어왔는데 뭐가 돼요? 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일의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잎은 증산하니까 계속 에너지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 대류 에너지는 바로 여기 볼게요. 지금 복사 에너지고 이 4A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복사라고 하니까 대류 에너지라고 하는데 잎에서 공기로 전달되는 것들 아니면 공기에서 잎으로 전달되는 것들 우리가 바로 이걸 대류 에너지라고 불러요. 근데 대류 에너지는 좀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잎이 공기보다 차가우면은 대류 에너지가 잎에서 잎으로 들어오고요. 증산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공기가 잎보다 뜨거우면은 잎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중 일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로 EB가 되겠죠. EA는 바로 이제 복사 에너지에 의한 증산이 되겠고요. EB 작은 분량은 바로 이 공기가 열을 전달시킴으로써 이게 바로 식물체의 증산을 유도하겠죠. 아까 여기는 어떨까요? 거꾸로? 얘는 거꾸로죠. 얘는 4A, 그러니까 잎에서 공기로 열을 전달했죠. 그럼 얘는 볼게요. 식물체 이거 만나볼게요. 식물체의 온도가 높을 때 증산 에너지 중에 대류열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식물체의 온도가 높아서 공기로 열을 전달하고 있어요. 대류가 식물체의 증산 에너지를 공급할까 안 할까? 못하죠. 왜 못하냐면 열을 거꾸로 같이 에너지가 지금
잎에서 공기로 가고 있으니 공기가 잎에 대류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증산을 못하죠. 이거는 그만큼 증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식물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식물들이 물량이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충분히 물을 흡수하면은 식물체가 증산을 통해서 뭐래요? 증산도 하고, 그러니까 대류, 복사 에너지로 증산도 하고 대류를 공급받아 증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에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근데 물에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같이 하죠. 앞에 같이 이렇게. 그럼 뭐예요? 대류 에너지를 그러니까 잎에서 대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했잖아요. 그럼 이 증산량이 줄어요, 늘어요? 증산량이 줄어요. 내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만큼 들고 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공기로 내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증산량이 줄어요, 늘어요? 줄어들겠죠. 그 식물은 시들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식물들은 바로 자기 잎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뭘 한다? 증산량을 줄여서 자기가 시듬을 방지한다, 이것들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식물은 살 수 있으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경제성 있는 재배는 불가능하다. 왜냐? 잎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광합성량을 줄였다는 얘기고 식물의 성장 속도는 빨라졌기 때문에 식물이 도장하고 식물은 약해질 것이다. 죽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토마토 150에서 250g짜리, 오이 200g짜리 이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얻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데 못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식물체가 죽지 않는 거와 경제성 있는 얘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에너지와 증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죄송한데 자꾸 못하네요. 증산이에요, 이거. 에너지와 증산. 이게 시옷이 아니라 이응이 아니라 증산인데 에너지 공급은 증산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증산을 하려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는 태양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뭘로부터 올 수가 있을까요? 난방을 통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겨울철에 제가 최소 증산량이라는 얘기를 했었나요? 겨울철에 밤에요. 식물이 증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증산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증산을 통해서 뭘 흡수한다고 했어요? 칼슘이나 붕소를 흡수한다 했죠. 증산을 통해서. 그럼 밤에 증산이 이루어져야 식물이 충분한 칼슘과 붕소나 가리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밤에 증산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때는 증산을 이루어야 되는데 낮에는 태양 에너지가 주로 이제 증산을 일으키잖아요. 밤에는 뭐가 일으킬까요, 그러면? 밤에는 난방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난방을 하지 않고 식물체가 양분을 흡수하게 할 수는 없어요. 증산을 하게 만들어야 식물을 흡수하는데 단지 이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난방을 적게 하고 증산을 어떻게 더 유도할 것인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기를 유동시키거나 하면은 보다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증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에너지가 없이 증산을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물이 증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 공급은 증산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에너지 균형 관점에서 증산 과정에 접근한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공급은 바로 식물의 증산과 같이 연동해서 본다야 된다. 이것들을. 증산은 반드시 잉여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잉여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는 증산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은요. 증산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식물이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증산을 해야지만 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은 잉여에 들인 대류 또는 복사로 공급한다. 복사는 뭐예요? 태양광 에너지가 복사이고 난방 파이프에서 가온으로 나온 에너지가 복사이고 그럼 대류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공기를 데핀 난방 방식도 대류죠. 이것들이요. 이 에너지를 공급을 통해서 잉여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거죠. 식물 자체적인 증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동물은 광합성 양분을 태워서 체온을 만들어내죠. 근데 식물은 동화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나요? 열을 못 만들어내죠. 그럼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기서 식물은 동화산물을 이용하여 증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딱 그 문제 될 수 있어요. 중간고사에. 그러니까 식물은 동화산물을 사용해서 증산을 할 수 없다잖아요. 결론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없죠. 이것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대류 에너지 역할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페노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페노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까지도
이익과 공기 온도가 같다는 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공부한 지금 플랜트 엠파워먼트에서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페노멘 모델이라는 게 바로 이익과 공기 온도가 같다는 가정에서 증산 모델을 만들었는데 성장 모델을 만들었는데 전혀 틀렸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재료를 가져가지 않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기공을 닫았거나 열어서 증발투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기공은 식물의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을 연결하는 핀이다. 일단 가로치고 뭐예요? 문제되기 쉽죠? 제가 왜 기공을 강조하냐면 기공을 해보세요. 기공은 광합성을 하는 곳이자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을 맞추는 바로 키이자 핀이에요. 거기가 키예요. 거기가 키. 거기서 일어나요.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이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기공에서 일어난다. 광합성도 기공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산물의 균형, 수분 균형,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떤 곳이냐? 이름을 써라. 가로치고 어디예요? 기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서요 온실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작물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뭘 보느냐? 기공의 개폐 정도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온실들에서는 아주 비싼 컴퓨터는요 기공 개폐 센서가 있어요. 근데 기공 개폐 센서는 현미경을 기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량하고 습도하고 배진의 습도하고 이런 식물체의 체온을 측정을 해서 현재 기공이 얼만큼 밀렸다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가예요, 이것들이. 굉장히 고가인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센서인데 그러니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기공의 개폐를 측정한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기공의 개폐를 알고 싶어요, 굉장히. 왜냐? 바로 수분 균형과 에너지 균형을 연결하는 핀이자 광합성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기공의 개폐 정도가 식물의 생육에 강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기공의 열림 정도를 알면 우리가 기공을 열리고 싶을까 닫고 싶을까 우리가 족발 맞을 때 기본적으로는 기공을 열고 싶다. 그걸 기공을 열려고 우리가 뭘 해요? 차광도를 해요. 왜요? 햇빛이 너무 세서 얘가 증산이 많아지면 기공을 닫을 것 같으니까 차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적게 받으면 어때요? 기공이 열리겠죠. 습도가 너무 그러니까 에너지도 너무 많은데 습도가 낮으면은 또 어때요? 기공을 닫거든요. 물을 많이 뺏기니 그거 어때요? 우리가 안개 부분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습도를 넣으려고요. 왜요? 기공을 열으려고. 이 기공 여는 정도가 굉장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시 보는 게 바로 기공의 개폐 정도를 확인해서 우리가 온실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것들을.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공 뭐요? 식물체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있죠. 스스로 에너지 만들지 못한다. 뭐요? 열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요. 이거는 에너지가 광합성을 하는데 그 광합성 양을 태워서 열을 만들어지 못한다. 증산액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수분 균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물 균형은 바로 식물에서 유입과 유출 사이의 균형이다. 그렇죠?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의 균형이에요. 이것들이요. 근데 아까 했던 말들을 제가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반복해서 이것들 왜냐면 이거 모든 것도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식물의 물 균형은 식물의 유입과 유출의 균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시드는 것과 수분 스트레스 방지하고 과일의 꽃과 성장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들어오는 게 많으면 나가는 걸 많게 만들려고 하고 나가는 게 너무 많으면은 들어오는 것도 많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균형이 깨졌을 때는 우리가 들어오는 걸 줄이거나 들어오는 걸 줄이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물을 적게 빨아먹으려고 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증발량이 적을 때 어떻게 해요? 함수량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해요? EC를 높여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죠. 우리가 수경재배 때 배웠잖아요. EC를 높이고 수분 함량을 떨어뜨리면 어때요? 식물이 물을 먹는 양을 줄어들죠. 그러면은 광량이 적어도 수분의 균형이 맞춰지겠죠. 반면에 내가 흡수하는 물이 많으면 어때요? 광을 더 많이 받게 하면 어떻게 돼요? 증산량이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산에 의해 물을 밖으로 나가고 일부분이 식물과 과일로 저장된다. 굉장히 일부만 저장돼요. 대부분은 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산은 식물에 들어오는 에너지와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95%가 어디로부터 와요? 태양으로부터 오죠. 거의 낮에는 거의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경 재배할 때
기본 제어가 뭐라고 했어요? 물 주는 방법이 광량이라고 했죠. 광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을 더 주고 덜 주고 하고 거기다가 식물의 크기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요? 또 습도가 들어가고 온도가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광량이라고 했어요. 광량. 그러면은 우리가 증산은 식물에 들어온 에너지에 필요한다. 뭐예요? 곧 들어온 만큼 태양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식물이 증발하니까 그만큼 물을 더 준다는 거죠. 우리가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증산은 태양 인공조명 난방 파이프 복사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강등을 달았어요. 그럼 보강등을 달지 않은 사람보다 물을 더 줘야 돼요? 덜 줘야 돼요? 더 줘야 되겠죠. 왜요? 들어온 에너지가 더 많으니 더 많은 물을 줘야 되겠죠. 내가 또 있어요. 여기는 여기 온도를 10도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는 15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물을 많이 줄까요? 관수량을 누가 더 많이 줘야 될까요? 15도로 야간 온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물을 더 줘야 되겠죠. 왜요? 바로 이 난방 파이프의 복사가 전달하니까 난방 에너지를 더 투입할수록 증산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그 온실의 문을 닫고 지내는 겨울 시기에 우리가 식물의 액티비티를 측정해요. 식물의 활력도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뭐냐? 야간에 증산량을 봐요. 그러니까 증산량이 너무 없으면 우리가 액티비티가 떨어진다 하고 그럼 액티비티가 너무 좋은 거냐? 좋아요? 높으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액티비티가 너무 높으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증산량이 많아짐으로써 내가 그 난방에 대한 그 경제성 있는 난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적정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약광기 때 문을 닫는 시점에 식물의 액티비티를 바로 우리가 증산량을 갖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난방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복사가 전혀 없다면 공기 이동에 의한 대류율을 전달한 유일한 소스이다. 그러니까 복사라고 뭐예요? 단파장 광선 또는 단파장 잔파장 요 복사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공기의 대류에서 예를 들어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 뜨거운 파이프에는 복사열이 나올 거야, 대류열이 나올 거야. 파이프 온도가 80도야. 되게 높아요. 그럼 여기 복사열이 나와, 대류열이 나와요. 복사와 대류가 다 나온다. 그 중에 사실은 복사가 더 많아요. 대류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복사열이 식물에 전달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뜨겁죠, 파이프가. 파이프가 뜨거우면 거기 뭐가 닿아요? 파이프에 공기가 닿아서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또 닿아서 올라가죠. 얘는 뭐예요? 대류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난방을 하게 되면은 복사열이 일부분 나오고 그 중에 60-70%는 바로 대류예요. 복사와 대류가 다 나오는데 사실은 대류의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복사가 없다고 하면은 전혀 없다고 하면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온풍 난방, 공기로 난방하는 경우는 바로 복사열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 경우에 공기 이동에 의해서 대류열 전달이 유일한 소스이다. 그러니까 대류를 통해서 열 전달이 우리가 유일한 소스이다는 거죠. 아까 제가 파이프 난방을 해도 대부분은 60-70%는 대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류열을 촉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에 뭘 할까요? 바로 유동팬이라고 했어요.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팬을 쓰는데 이거는 온실의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류를 통해서 식물체에 보다 따뜻한 파이프의 주변에 있는 공기를 식물체로 접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류를 사용한다. 공기의 흐름을 만든다.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물 균형을 지키려면 수분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의 흡수 속도와 증산 속도를 갖게 한다. 그래서 흡수 속도와 증산 속도를 갖게 한다고 했죠. 흡수가 많으면은 증산을 많게 해도 뭐예요? 햇빛을 많이 보게 하거나 많이 보게 돼. 햇빛을 많이 보게 해서 증산량이 느리겠죠. 반대로 흡수 속도가 늦은데 증산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해요? 증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차광을 하거나 또 뭘 한다고 했어요? 차광 빼고 할 수 있는 게 잎을 날려버리면은 증산량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재배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흡수 속도와 증산 속도를 같게 만든다는 거는 우리의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기본인데 이것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뿌리에 병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잿빛 곰팡이 오거나 곰팡이병도 막을 수가 있고요. 뿌리가 썩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증산량과 바로 흡수의 속도를 우리가 맞출 수만 있다. 근데 실제로 맞추죠, 우리들. 맞춰요. 그리고 식물은 중요한 게 있어요. 버퍼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요? 버퍼를 있다. 많은 물을 흡수하면 어떨까요? 임시로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식물에.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은 저장된 곳에 물을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이렇게 1 플러스 1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들어오면 저장했다가 부족해지면 늦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한다. 근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반대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어때요? 식물체가 약해지고 시드는 것들이 이것들이요.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 어느 정도의 버퍼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들어온 물과 나가는 물이 딱 맞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없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식물들은 저장하고 있다가 모적 사용한다. 그러면 이 저장은 어디다 저장했을까요? 식물의 물의 저장 공간, 이 속도 안 맞으면 저장하는 것들 어디다 저장하고 있을까요? 바로 과일이다. 과일이고요. 잎에 보면은 우리가 토마토나 고추잎 보게 되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보셨어요?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해서 굴곡 있는 것들 잎에 이렇게 굴곡 있어요. 이렇게 엠보싱 같다고 저는 하거든요. 이게 바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물 저장하고 있다가 모질라면 이것을 공급해줘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평상시로 이게 강광기 때 있잖아요. 생장점에서 3, 4일 밑에 3, 4일 봐. 토마토나 오이를 볼 때 야 저 굴곡이 있으면 이래요. 야 식물이 좋아. 버퍼 기능이 훌륭해서 웬만한 강광에도 잘 버틸 거야.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게 울퉁불퉁한 게 하나도 없죠. 엠보싱 이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는 지금 거의 자기가 여유분의 물들을 전부 다 소모해버렸어. 그래서 얘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식물체가 약해지거나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물들은 꼭 1대1 막 들어온 1이 아니라 항상 여유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 균형 관점에서 증산을 고려함으로써 공기 습도와 작물의 수분 균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균형의 관점을 우리가 보자. 균형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너지의 균형의 관점, 수분의 균형의 관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학과 학생들은 보실 때 식물이 시들거나 이런 것들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시드는 걸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균형의 관점에서 보자. 균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뭘 보고 우리가 뭐가 볼까요? 균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이 균형을 깨진 걸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 어떤 분도 있어요. 여기서 식물이 시들어요. 물을 왕창 때려 넣는다.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균형에서 봤잖아. 야, 물은 지금 잘 흡수하고 있는데 흡수한 물에 비해서 나가는 물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 관점에서 나가는 물의 양을 우리가 조절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을. 아니면은 나가는 물을 조절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을 조절하거나 관점에 보이겠죠.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우리 조건에서 현재 근권의 EC나 함수율이 식물체가 물을 좀 덜 먹는 조건이야. 우리 얘보다 지금보다 계산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EC라는 함수를 측정하면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잖아, 이것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수경 재배도 배우고 온실 환경 관리를 배우게 되면은 그 환경 관리와 온실 관리를 통해서 바로 이 균형 관점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도구가 있잖아요. 내가 비싼 온실이에요. 도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할 수 있는 커튼에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커튼도 치고 안개 분무기 쏴서 습도 올려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온실이 싸구려 온실이야. 그래서 그냥 비닐 한 장만 입고 위에다 머리 설치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온실에서는 조절할 게 별로 없으니까 야, 위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씌워놔. 오케이. 그러고 나서 햇빛량 줄어들었네. 그러고 나서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이파리도 아래 좀 따줘. 그러면은 어때요? 균형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맞춰준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온실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규정이 깨진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온실 환경 관리, 그 다음에 수경 재배 기술을 통해서 바로 이 규정의 관점을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맞출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바로 이걸 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규정을 잘 잡으면 일당 150만 원짜리. 뭐죠? 컨설턴트가. 그러니까 이 온실에서의 균형은 어떤 것이 깨졌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만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어떤 하나만 얘기? 이 사람은 도구가 별로 좋지 않아. 근데 거기다가 자꾸 알루미늄 치우고 뭐 하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그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도구를 갖고 어떻게 하면 현재의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을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들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환경 제어하고 수경 재배를 알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균형 얘기하고는 작물 관리를 배우면은 거기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론적 배경이죠. 그다음 경험이 많아요. 경험은 제가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어디 가서 찍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계속 보세요, 그거를. 내가 보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버스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친한 농장들 몇 군데를 컨설팅 해주는 걸 와서 보고 하고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균형이 보여 증산을 자극한 새로운 도구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강제공기 순환의 에너지스크린인데요. 우리가 강제공기 순환은 뭐냐면은 우리가 순환팬을 그러니까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강제공기 순환을 통해서 내부의 습을 바깥으로 빼면 어떻게 온실의 내부가 건조해지겠죠. 건조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다 많은 자극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스크린 사용한다. 에너지 스크린은 뭐냐면은 에너지 스크린을 사용함으로써 과거 언제 에너지 스크린은 뭐냐면은 뭐라고 하죠? 에너지 스크린을 만들어서 쓰게 되면요 식물의 체온이 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증산을 보다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도구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도구로 난방도 뭐예요? 증산을 자극하는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근권 난방 파이프도 우리가 증산을 도구와 자극하는 도구가 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증산의 종류를 얘기할 때 이제 인풋은 뭐냐? 에너지죠. 레디에이션 에너지와 컨벤션 에너지. 레디에이션 가로치고 복사 에너지. 컨벤션이 뭐예요? 대류 에너지죠. 그러니까 복사와 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빠져나간 건 바로 그러니까 복사열에 의한 증산, 대류에 의한 증산, 그 다음에 히트 이미션 뭐예요? 열 손실이죠. 복사열 손실이라고 해서 열이 이런 증산을 통하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간 우리가 열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풋, 아웃풋이 돼 있어요. 그 복사열, 이거는 조금 일단 가로쳐 써보세요. 일단 대류열, 복사열, 레디에이션이 복사열, 및 컨벡션이 바로 대류열이고요. 대류열 증산과 복사열 증산, 그 다음에 히트 이미션, 그러니까 열 손실, 그러니까 그 복사열 손실 세 가지가 이제 아웃풋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증산을 얘기를 할 때요, 단위가 이거예요. 시간당 제곱미터당 몇 그램의 물을 빠져나간다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거든요. 단위가 이거다. 그러니까 증산량은 어떻게 해야 한다? 시간당 제곱미터당 그램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해 볼게요. 25g을 증발했어. 이건 곧 뭐예요? 25g을 증발했다. 밤에. 그 얘기는 뭐예요? 1제곱미터당 시간당 25g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가 거기까지 안 말할 거예요. 그냥 25g의 물을 증발했다. 그러면은 내가 1헥타를 25g 증발했으면 뭐예요? 1헥타 만제곱미터잖아요. 만제곱미터를 25g 제거했다는 얘기는 시간당 250m의 물을 증발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시간당 제곱미터 g을 증산량으로 계산해요. 그렇죠? 이거 다 기본 단위예요. 제곱미터를 우리가 기본 단위로 봐요. 항상.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 얘기하잖아. 시속 우리가 60km로 달렸어 하는 거예요. 시속 60km라는 뜻이죠. 우리가 25g을 증발했으면 그 얘기는 곧 면적은 제곱미터이고 시간당 그만큼의 물을 증발했구나 정도라는 것들을. 그래서 단위 적어라는 거. 그러니까 대류증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류증산은 바로 잎의 공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빨래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 말릴 때 어때요? 물론 우리가 막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하긴 하지만 저기 빨래에다가 뜨거운 바람을 확 부나요? 아니죠. 뭐예요?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서 물이 날아가죠. 이건 뭐냐? 바로 대류증산이다. 바로 공기의 열이 빨래로 가면 어떻게 빨래가 잎하고 똑같죠. 빨래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에너지가 전달됨으로써 하늘로 날아가죠. 그걸 우리가 대류증산이라고 한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빨래가 말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복사증산은 뭐냐? 그러니까 대류증산은 기본적으로 습도가 100%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빨래가 안 말라요. 왜 안 말라요? 습도가 거의 막 90% 넘어가니까 안 말리죠. 그때는 우리가 뭘로 말려요? 건조기로 말리죠. 건조기로 말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 뭐냐면은 주전자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가스 렌지에다 올려놔요. 그럼 어때요? 가스로 물을 때문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로 에너지 직접 받아서 증발해죠. 바로 이거 복사 에너지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복사 증산이라고 해요. 즉사는 우리가 대류증산은 빨래가 말리는 거 우리가 대류증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스렌지로 물을 증발시키는 거 우리가 복사 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요. 그래서
식물들은 이게 동시에 발생을 해요. 복사 증상과 대류 증상은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제가 증산 에너지는 바로 복사 에너지 플러스 대류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증산 에너지는 바로 이 증산 2A, 2B가 얘는 대류 복사이고 2B는 대류인데 이게 두 가지 이것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와 대류를 합친 것이 바로 증산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산 에너지에서 복사 에너지와 대류 에너지를 뺀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대류 에너지에서 복사 에너지를 뺐다. 이거는 기막힌 건데요.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라는 효과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복사열로 시간당 내가 한 100와트 정도의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700와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700와트가 700와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초당. 그러면 이거를 3600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하면은요. 한 1리터의 물을 제곱미터당 날려야 돼요. 1리터당 제곱미터를 날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식물체가 기공을 닫아서 한 100와트 정도를 600와트만 증산시키고 600와트만 그 물로 날리고 100와트 정도를 100와트를 태양으로 날렸다. 뭐죠? 공기로 시켰다고 해봐요. 100와트면요. 100와트면은 3600을 하게 되면은 3600에 이게 되면요. 3600에 그렇죠. 3600이고 그다음에 360kW거든요. 그러면은 4kg 줄이거든요. 360kg 줄이면은 약 한 150ml의 물을 덜 증발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1리터 물 증발한다 했죠. 내가 100W만 줄이면은 약 850ml만 증발하면은 내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가 있어요. 식물의 입장에서 150리터만큼 물을 아끼게 된 거죠. 내가 그만큼 덜 증발해도 되기 때문에 시대류 위험이 줄어든 거죠, 얘들이요. 그래서 식물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산 에너지는 아까는 이제 식물체 온도가 낮을 때는 바로 복사 에너지와 대류 에너지가 합친 만큼이 증산 에너지인데 식물체 온도가 높을 때는 복사 에너지에서 대류 에너지를 뺀 큼만 증산 에너지가 돼요. 공기로 내가 열을 식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로 인해서 약 100와트만 줄여도 약 850와트, 그러니까 150ml 정도의 물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식물은 자기가 수분 규정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면은 자기 스스로 식물 체온을 높임으로써 내가 수분이 부족한 것을 해결한다 이것들이요. 굉장히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똑똑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죠. 우리는 죽지 않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과일을 원하고 생산성을 원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안 맞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되죠. 차라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적심쳐. 적심치면 어떻게 이파리가 없어지죠. 이파리가 없어지니까 증산량이 줄어들죠. 증산량이 떨어지니까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요? 따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새로 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일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식물이 선택하는 거고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포기를 하고 새로 심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공의 개폐도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 갈게요. 지금 10분만 쉬었다가 전화가